안녕하세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행의 행복만담꾼 허부영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원불교 창립 당시의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원불교의 성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원불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익산. 오늘 이곳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연이 먼저 사인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지연이 먼저 쳐다보고 왼손 나와 띠다다 빠빠빠라디따 띠따 다음 작게 리라라 크레센도 그 다음에 리라라 크레센도 페달 페달 그렇지 표현을 더 많이 해줘 날카롭게 따따따따따따 그렇지 따리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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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연이 자 넓게 하세요 평화롭게 있으라 멜로디 더 들려줘 자 미안해 스톱할게 잠깐 스톱 왜 이거 어제 얘기한 대로 페달 안 밟니 하은하고 저기 성희하고 페달 여기에서부터 지금 뭐야 6마디에서 처음 포르테 에스포르테 나왔을 때부터 페달 밟아서 니네들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어디 소리야? 해봐 시작 작게 해서 그렇지 맨 마지막에 훨씬 더 커지는 거야 작게 해서 다시 셋넷 너희 그거 봤잖아. 북에서 스톱. 자, 북에서 봤잖아. 팀판에서 드르르르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표현을 피아노로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하은이 해보세요. 페달 밟으면서 셋, 넷, 그렇지. 더 커져요. 더 커지면 한 번 더 해봐. 셋, 넷, 그렇지. 자,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빰빰, 둘, 빰. 자. 멜로디 더 크게 나와야 돼. 옳지. 멜로디가. 둘, 셋, 넷. 여기다 입니다. 윗소리를 더 주세요. 밤밤. 그렇지. 밤밤. 그렇지. 그거 연습해야 돼. 그 사인 너가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치? 지금 굉장히 들어보셨지만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유명한 곡이에요. 이거는 오케스트라 곡으로도 정말 연주가 많이 되고 있고 이거를 2대의 피아노에서 8개의 손, 8핸즈 연주곡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음파 모교음악회에 연주할 곡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연주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교가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직접 연주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몸소 이렇게 배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더 크게 할 경우에는 막 제 목소리도 커지고 액션도 커지고 좀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보여줘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서 의도하지 않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행. 오늘은 피아니스트 박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귀성이고요. 지금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 음악 선생님 네. 뭔가 멋있어요.
지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또 원불교 교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원불교 그 법명 그리고 또 어떻게 원불교랑 인연이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본명은 인성이에요. 어지린의 성품성을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면서도 그런 다짐을 갖고 있긴 하는데 모나지 않고 이제 둥글게 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 본명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요. 원불교하고 인연은 저희 이모님께서 가타원 이성호 교무님으로 계시고요. 외삼촌도 교무님이시고 아. 네. 부모님이 원불교 교도님이셔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네. 원불교를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네. 모태신앙이신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해 오셨네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그런 예, 그런 거죠. 네. 원래 서울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때는 도남동에서 다니시다가 네. 이제 여기 이사 오셔서는 그러면 옮기신 건가요? 제가 익산에 온 지 올해로 4년째 되는데요. 결혼도 이제 제 정토예요. 예, 네. 예, 정토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도남교당을 계속 다녔고요. 네. 여기 와서는 정토교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군께서 교무님이시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네. 원래 처음부터 교무님이 되실 걸 알고서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 선방을 가서 만났는데요. 네. 그때 교학과생이긴 했어도 뭐 어떤 교무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때는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정토로 생활하실 때 뭔가 힘드신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제가 그 결혼을 할 때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사실 네, 정토에 네.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제가 교무님이랑 결혼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정토로서 힘든 것보다 그냥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가정을. 그런 부분이 다 평범한 거지 정토로서 특별하게 힘들었던 적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네. 예,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네. 지금 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으로도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많고 또 힘든 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 학교 와서 음악 선생님으로 처음 이제 교단에 서서 보니까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1대1로 개인 레슨 하면서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 성향이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 제각각인 아이들을 일단 맞춰줘 가면서 그 아이들 보듬어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개성들이 저한테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좀 힘들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런 첫 직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 않나? 그런 싶은 원래 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그럼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일단은 피아니스트로서 연주자의 길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만족하고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아이들과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연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좋은 인연도 되고 기회도 돼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네.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또 직접 연주 활동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을 통해서 교화 활동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원불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인생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오고 있는데요. 원불교는 나한테 땡땡땡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원불교는 그렇게 딱 표현을 하자면 가족이다? 네.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항상 내 주변에 항상 내가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생활하는 데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늘 옆에 있는 네, 네. 나한테 힘이 되는. 그렇죠. 네. 든든하기도 하고 일단은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가족이라는 게 없으면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립다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워낙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또 선생님의 피아니스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피아노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 만남은 언제 시작이 되신 건가요? 피아노를 처음 언제 좋아하게 됐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려서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유치원에 있다가 마침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놀면서 지내게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상황에 있어 보니까 교단에 선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들한테 칭찬이 참 필요하다.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학원에서 저를 굉장히 예쁘다, 잘한다,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연습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여기에 또 교단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못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음악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견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것처럼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동적이었네요. 정말 그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네, 네. 건데 그 유치원 때라 하면 7살 정도? 네네, 7살 정도. 그럼 7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몇 년 정도? 30년 넘게. 네. 30년 넘게 피아노와 함께 네. 하고 계시군요. 숙명여자대학교에 또 네.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또 수석으로 졸업하셔서 또 독일로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독일에서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셨나요? 독일에서는 로버트 슈만 혹슐레라고요. 거기는 슈만 학교예요. 그래서 슈만이랑 클라라가 부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부의 사진도 학교에 걸려져 있고 제가 그곳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는 그걸 밟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연주자가 서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네. 그래서 연습 계속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에도 많이 서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주 무대에서 자기가 연습해온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전 연습을 그렇죠. 계속 해주는 네. 그런 학교네요. 독일에 있으실 때 그 유학 기간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만 5년이니까 거의 6년 정도 있었던 거죠. 원래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독일에 계실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독일에 처음 갔을 때가 제가 프랑크푸르트 교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하숙처럼 네, 하면서 네, 네. 이제 학교 시험도 보러 다니고 시험 합격해서도 한 학기 정도는 기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당에서 생활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이제 간사가 하나 왔다 싶을 정도로 교당 생활을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무님들과 봉사도 하고 뭐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교도님들 댁도 방문하고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도 많은 힘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면서 인연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게 됐어요. 독일로 유학을 공부를 하러 가긴 했지만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레슨비를 받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러 네.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매일 연습하고 연주 서고 그랬던 시간이 정말 다른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추억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기보다는 네, 훨씬. 네, 네. 그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매진했던 네.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20대? 20대라고 그렇죠. 20대 후반부터. 정말 네. 그 모든 열정을 다했던 시간들이시겠어요. 네. 가끔 그 유학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그립죠. 당시에는 방학 때만 되면 이제 한국에 오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다는 거가 네. 너무 다행이고 그때 추억만으로도
좀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불교 교당이 또 독일에도 있어서 네네. 또 굉장히 그렇죠. 또 큰 네. 정말 가족처럼 또 네네, 옆에서 큰 맞습니다. 힘이 된 것 같네요. 네. 그 선생님 그러면 여러 가지 콩쿨에 많이 나가셨을 텐데 그동안 해 오셨던 경연 중에서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대회 같은 거 있으세요? 거의 졸업할 무렵에 이제 학교에서 콩쿨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콩쿨을 입상을 해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주는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는 걸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또 그 콩쿨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좀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게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콩쿨에서 어찌 다행으로 이제 1위를 했거든요. 네. 그 콩쿨 했을 때 결과 났을 때가 기쁨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뛸 정도로 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럼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기숙사 살면서 눈 뜨자마자 연습실로 가서 연습실을 맡아서 계속 네. 연습을 하다가 아침 먹고 연습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다가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 근육이 막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나도 기숙사 불이 한 11시 정도에 꺼지는데 꺼지고 난 다음에도 이 불안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달빛 삼아서. 네. 그러면 이제 연습 끝난 독일 친구들은 밖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치는 거에 하여튼 맥주 마시면서 제 음악을 들었었다. 저는 죽으라 연습하면서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만큼 글쎄요. 하루에 거의 10시간 그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정도는 거의 다 그때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간 열정적인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또 네.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피아니스트 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은 손가락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동전을 네네. 손 네네. 위에다 올려놓고 네네. 그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힘을 줘서 친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혹시 특별히 연습했던 나만의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 그거는 동전 올려놓고 한 것도 손 모양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 작곡자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해서 내가 이 작곡자 의도대로 연주를 하고 있나 네. 연습을 하고 있나 악보를 많이 음.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악보에 새겨진 손가락 번호나 아니면 뭐 그런 기호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더 담겨져 있을까 그걸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대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네네,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네네. 악보가 제일 중요하다. 네네. 저희가 뮤지컬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막 그냥 AR만 듣고 따라 부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너 악보 안 봤지? 그럼 네네. 진짜 안 봤더라고요. 그럼요. 악보에 정말 소소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악보가. 네, 때문에 네, 악보를 네.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또 그 콩쿨도 많이 나가셨지만 또 연주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해오신 연주회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한 언뜻 보면 2가지 정도가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한 거를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처음 들려주는 귀국독주회. 네, 네, 네. 귀국독주회를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익산 공연회에서도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결혼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교무님이세요. 네. 영산 김상익 교무님이신데 그때 아직 며느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연주회를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익산 공연 후에 무대 인사에서 정말 저희 아버님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무대 인사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을 못 느끼다가 이제 처음 느껴보면서 연주했던 독주회라서 가장 네.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서곡을 만들어서 저희 네. 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전 선생님 모두 참여해가지고 연주회를 열었어요.
연주 준비 기간도 상당했었고요. 한 1년 정도.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도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연주하고. 저는 연주보다는 그때는 사회를 봤었는데 네. 예, 사회 보면서도 그 연주회를 하는 아이들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어서 네. 예,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 연주회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 모습 보면 네.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럼요. 제가 일반 교과 수업도 하는데요. 그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네. 정말 말도 많고 뭐라고 주의를 주고 이쪽 쳐다보면은 그새 또 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네. 연주회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아무래도 의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눈빛도 다르고요. 초롱초롱하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데에서 오히려 감동을 많이 받고 네. 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나도 음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다행히도 좋아하는 일을 일찍 발견하고 그거를 계속 매진해서 하고 있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네,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면 뭔가 허전해서 안 되겠다라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도 끝까지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행복감 그런 거를 느끼는 것도 훈련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훈련.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은 찾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감을 만드는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네. 네. 내가 뭘 했을 네, 때 네. 즐거운지, 네, 네. 과연 내가 피아노를 할 때 정말 행복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라.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맞아요. 하면은. 네, 네. 그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 몇 살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도 생각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피아노나 현악기 정도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근육이 발달돼야 되거나 아니면 손 모양이 잡혀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바이올린은 4, 5세 아니면 피아노는 6, 7세 정도 해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도 여기 학교에 와서 느낀 건데 여기 와서 시작한 아이들이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네, 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좀 반신반의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말 대학에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정말 큰 콩쿨에서 입상도 하고 대학도 가는 모습을 보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서 이제 시작하는 것 외에는 정말 자기가 뜻이 있어서 재능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